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라는 지시하신 것을 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밝혀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전격적인 배치로 입장을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비상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군령이지요.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은 군령이죠. 그렇죠? 그 대통령의 명령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 가도 되는 사안인가 이것이. 아니 어떻게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사드 1개 포대도 배치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 보고 해구산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해 이맘때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된 직후 성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에워싸고 성주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전 성주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끝장 토론을 했어요. 만일 측정 결과 인체와 경작물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부터 들어놓은 사드 배치를 막겠다. 성주 주민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자, 측정 결과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이 핸드폰보다도 못 미치는 전자파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시든 국무총리가 가든 국방부 장관이 가든 당장 성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장관께서 직접 성주 내려가서 주민들 설득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 다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 말씀 믿겠고, 예. 뭐 조만간 장관께서 직접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드는 배치되는 것이겠죠? 예.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최단 시간 내에 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금년 내에 배치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는 빨리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금년 안에 사드 배치 완료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금년 안에 성주기지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박찬주 대장 부부의 최근 사건을 듣고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고위관리의 공관이나 관사에서 병사들을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군 최고의 장성을 규정에도 없이 전역을 맡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누굽니까?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군에 평생을 헌신해온 공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겠다.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나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분풀이 하듯이 여론 눈치만 보는 듯이 한 장성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해서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처사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패싱 하는데 코리아 패싱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 자,
지금 한미 군사동맹의 기반은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장관님? 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이것을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조약인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개념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은 이제는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그런 환경과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제 말씀은 좀 이해가 가십니까? 53년대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저는 보다 강화되고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개념과 안보 상황이, 안보 패러다임이 바뀐 거거든요. 한미 안보 체계의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1분 더 남았으니까, 자, 이제 그 전술핵과 전략핵은 다른 것입니다. 오바마 정부 때는 전술핵에 대해서는 NO, 전략핵에 대해서는 YES 이거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전술핵에 대한 한반도 지원 재배치 문제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고 급박해진 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는 것을 가정하에 얘기한다면 미국의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미약합니다. 그거는 패트리어트 팩2, 팩3로 하는 것인데, 팩3는 미국산으로서 미사일 요격 기능이 있지만 독일산 팩2는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어요. 노무현 정부 때 미국산 패트리어트 3를 구입해야 된다고 할 때 진보 시민단체가 반대했어요. 그것은 미국의 MB 체제에 편집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대한민국 구입한 게 미사일 요격 기능도 없는 독일산 팩2를 가져온 겁니다. 지금 무용 지문이 된 거예요. 네. 지문의 요지를 아시겠죠? 네. 예, 김학용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가 사실은 다 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뭐 지금 누구한테 물어볼지 그것 자체도 좀 분명치가 않아서 걱정인데, 그냥 국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다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참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과거에는 조금만 위험하면은 생수다 라면이다 사재기를 해서 문제인데, 지금은 아예 안보 불강증에 걸려 있습니다. 7,300km 떨어진 하와이에서는 11월서부터 공습 대피 훈련을 하고, 3,400km 떨어진 괌에서는 비상수칙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부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는 만약에 북한에서 못 쓰면 어디로 가야지? 그 아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예비군 훈련을 제대로 합니까?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이 세계 제3위의 세균전 강대국입니다.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결함시키려면은 테러를 가장해가지고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세균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테죠. 실질적으로 규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에 대비해서 방독면을 제대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하고 있습니까? 지하철에서 대피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요행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지, 만약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어나면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누구보다도 평화주의자고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그러나 항상 군사적인 것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또 적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다.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ICBM이라고 부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ICBM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어요. 어제 국방부 차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최종 관문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데 적어도
1년에서 2년 걸릴 거다. 아니 재진입 기술을 북한 애들이 나하는 거지 미국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국만 아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걸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항상 긴가민가할 때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다가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다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군사적인 대비를 해야지.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 칼럼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병자호란 때도 청나라 저 우습게 보다가 개망신 당해가지고 우리 저 임금 되는 양반이 9번이나 머리를 조아려서 머리에서 피가 다 나왔고, 얼마 안 있다 임진왜란 때도 왜군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능력이 없다. 부산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아마 뭐 조공 바치서 왔을 거다. 이런 얘기에다 국가적으로 그게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국방부 차관이 이야기한 1 내지 2년은 재진입 기술을 국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나 러시아나 구소련 같은 경우에 재진입 기술을 획득하는데 3 내지 10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한테 불리한 입장에서 1 내지 2년으로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위험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핵무기 장착할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무기로 돌입하지 않았다. 핵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까 뭐 대피소 하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대단히 이율배반적이고, 아니 지금 이 마당에서 인저서 지금 대피가 어디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고서도 보면은요, 아까 김종로 의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자요. 에? 자, 사드 배치는 결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밑에 보면은요, 다만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발반하고자 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그리고 밑에는 또 마무리를 어떻게 해내면 무엇보다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한다. 이게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드를 아니 임시 배치를 한다고 그럴 때는 임시 배치라는 건 뭡니까? 절박하니까 신속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에 그대로 다 까는 거니까 미국은 전부 준비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협조하면 일주일 내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 설득해내는 거 아닙니까? 설득해서 할 것 같으면 그건 임시 배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거고, 저는 대통령이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대통령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으면 일주일 내에 국방부에서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못하는 겁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대통령이 빨리 해내는 건지, 아니면 임시 배치를 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천천히 해내는 건지 정확히 감을 못 잡으니까 지금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맘만 잡으면 일주일에 왜 못합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사드 문제를 직접 관여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옆에서 봤을 때에 국방부도 차관을 TF 책임장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공관병 문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박창주 대장만의 잘못입니까? 대장 하나 망신줘서 끝나는 일입니까? 저는 공관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방부에서 해서는 안 된다. 제3야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공관병 갑질 문제로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도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송영무 장관을 비롯해서 이 점을 분명히 제가 밝혀둡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매듭을 해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술핵은 반드시 배출을 해야 된다. 지금 91년도까지는 우리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식을 같이 해야지, 다른 무슨 우리 이순진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뭐 이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이기는 거지,
전쟁이 나서기 위해서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죠. 네. 이 점을 여기 계신 국방부 관계자들이 분명히 좀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마치 분풀이 하듯이 여론 눈치만 보는 듯이 한 장성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의 사기를 생각해서 군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처사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패싱 하는데 코리아 패싱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 자, 지금 한미 군사동맹의 기반은 6.25 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장관님? 예.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해서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함께 이것을 이뤄나가겠다는 그런 조약인데 지금은 북한이 미국 본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하라는 지시하신 것을 저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불과 몇 달 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만 하더라도 사드 배치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국민들에게 밝혀왔습니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통령이 사드 배치의 전격적인 배치로 입장을 바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졌기 때문 아니겠어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고도화됐다는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비상을 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군령이지요. 군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은 군령이죠. 그렇죠? 그 대통령의 명령이 지금 수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 가도 되는 사안인가 이것이. 아니 어떻게 미국이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치하겠다는 사드 1개 포대도 배치 못하면서 어떻게 미국 보고 해구산을 펼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해 이맘때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된 직후 성주로 달려갔습니다. 저를 에워싸고 성주 주민들 대책위원회에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전 성주 주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끝장 토론을 했어요. 만일 측정 결과 인체와 경작물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부터 들어놓은 사드 배치를 막겠다. 성주 주민들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자, 측정 결과 아무런 유해가 없다는 것이 핸드폰보다도 못 미치는 전자파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시든 국무총리가 가든 국방부 장관이 가든 당장 성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주민들 박찬주 대장 부부의 최근 사건을 듣고 저도 매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 고위 관리의 공관이나 관사에서 병사들을 비인간적으로 처우한 거에 대해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생을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군 최고의 장성을 규정에도 없이 전역을 맡고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고집하는 이러한 모습, 저는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인이 누굽니까? 군인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군에 평생을 헌신해온 공을 최소한이라도 인정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되겠다. 군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되고 축적되어 나쁜 관행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직접 설득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장관께서 직접 성주 내려가서 주민들 설득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100%다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 말씀 믿겠고, 예. 뭐 조만간 장관께서 직접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을 전 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궁극적으로 사드는 배치되는 것이겠죠. 예. 시기의 문제입니다. 아까 최단 시간 내에 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금년 내에 배치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보다는 빨리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금년 안에 사드 배치 완료한다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국방부 장관께서 금년 안에 성주 기지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